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8세 유양순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장사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고생 속에서도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걸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몇 년 전 결혼한 큰아들과 큰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며 어렵게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저와 제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 시절은 제게 참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한 공장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했는데 말은 별로 없지만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가 두 돌을 갓 지났을 때였죠. 남편이 출근 후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던 제 두 다리가 떨리고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끝내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커다란 빈소 한 구석에서 작은 아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쥐고 놀고 있었고 큰아들 준호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참으며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랑 동생을 지켜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8살, 작은 아들 민호는 겨우 2살 때였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례를 치른 날 저는 그 작은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만큼은 반드시 잘 키워내겠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매일같이 무너질 듯한 삶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내가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잠시 버틸 수는 있었지만 그 돈이 다 떨어지기 전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하루도 허투루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시장에 나가 반찬 재료를 사고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을 맞으며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밤이 되면 내일 판매할 반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쉬는 법이 없었고 장마철에 가게가 침수되어도 다시 닫고 청소하며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뜨겁게 살아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난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참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선생님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활발하고 애교가 많아 항상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제 삶의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학원비와 교재비에 가게 수익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때는 새벽 청소일과 주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나이에도 저를 위로하며 엄마, 내가 커서 꼭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그런 준호는 대학도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가며 다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제 자랑이자 제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어느덧 30대가 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일에만 몰두하며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준호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준호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엄마, 아직 일 때문에 바빠서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마주 앉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소개팅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민정이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준호에게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싶어서요. 며칠 뒤 준호는 민정이와 저를 식사 자리에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민정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가진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첫인상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 중에도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준호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준호와 민정이는 6개월 정도 교제를 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민정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민정이도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걱정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짧은 것 같기도 했고 결혼이란 것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이를 만나면서 느꼈던 그 따뜻한 인상과 진지함을 떠올리며 저는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엄마도 믿어볼게. 대신 너희 둘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엄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결혼 후 준호와 민정이는 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전화로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결혼 후 신혼집에서 잘 지내던 두 사람은 재계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어머님,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돼요.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준호도 엄마, 우리랑 살자. 그럼 더 자주 챙겨드릴 수 있잖아. 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제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직장과 가까운 제 집에서 같이 살면 모두에게 좋겠다는 말에 결국 저는 합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님,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좀 더 쉬세요. 라며 부엌일을 도맡았고 준호도 퇴근 후 설거지를 돕기도 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이렇게 살면 정말 괜찮겠구나 싶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민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민정이가 퇴근 후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빨래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부탁은 친절했고 저는 바쁜 며느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래 정도는 흔쾌히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엔 저녁 준비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앞으로 저녁은 어머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이를 부탁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웃음이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무언가를 감추려는 가식적인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탁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명령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아침 차릴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설거지는 그냥 어머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해서 손목이 아프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처음 합가를 제안했을 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을 더 잘 챙겨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가 며느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저희가 늦게 퇴근하니까 반찬도 미리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가 나를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데도 내가 참는 게 맞을까? 하지만 괜히 말해서 준호와 민정이가 다투면 어쩌지?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놓고 저에게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빨래는 섬유유연제를 꼭 넣어주세요. 요즘은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어머님, 반찬이 조금 짠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식으로 간을 싱겁게 해야 한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바쁜 날이라 아침을 간단히 준비했더니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너무 대충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은 제대로 챙겨야 힘을 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할까? 민정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점점 이렇게 변한 걸까? 내가 너무 참고만 있어서 그런 걸까? 결국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힘들겠지.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 갈등이 없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틀어질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가 처음 저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내 집이니만큼 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척집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작은 조카가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이틀간 그 집에서 묵고 돌아오게 되었죠. 새벽 일찍 집을 나서면서도 집안일이 미뤄질까 봐 손발이 분주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냉장고 속 음식을 정리한 뒤에야 짐을 들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며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반겨줄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선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아끼던 장롱과 찬장이 사라지고 화려한 디자인의 새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심지어 작은 선반들까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고서야 제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장롱은 어디로 간 거지? 그 찬장은 남편과 함께 고른 건데 왜 이게 없어졌지? 마치 내 삶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제가 남편과 함께 쓰던 고풍스러운 장롱도 없어지고 세련된 옷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마련했던 그 장롱은
손때 묻은 나무결이 참 따뜻한 느낌을 줬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민정이는 제 표정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집을 새로 꾸며봤어요. 요즘엔 이런 스타일이 더 세련되고 보기 좋거든요. 민정아, 그런데 내 장롱이랑 찬장은 어디로 간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정이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낡아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에 보냈어요. 요즘은 그런 가구는 아무도 안 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민정아, 그건 내가 정말 아끼던 물건이야. 남편이랑 함께 고른 거였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제 목소리가 떨리자 민정이는 당황한 기세가 없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물건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럽기도 하고 새로 바꾸는 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고 한편으로는 괜히 큰 소리를 내면 준호가 곤란해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롱 앞에서 찍은 결혼 초 사진. 아이들이 어릴 적 그 장롱 앞에서 옷을 고르던 모습들. 모든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 가구들은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니었는데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시간이었는데 왜 이런 걸 내 허락도 없이 없애버린 거야.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민정이가 전처럼 예쁘고 다정한 며느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올 거예요. 어머님이 음식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점심 초대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민정이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깜빡하셨나 보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 기억을 못하는 걸까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민정이가 말을 조작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의 태도를 보니 더 이상 물어봐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논쟁을 벌이면 준호가 눈치챌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마침 재료가 많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장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아, 지금 냉장고에 특별히 준비된 재료가 없는데 뭘 해야 하지? 장을 보러 나가야겠네. 그러자 민정이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충 간단한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요즘은 다들 건강식을 좋아하니까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를 초대하는 중요한 자리라면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시장으로 나가 재료를 사오고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정이는 밝게 웃으며 친구들을 맞이했고 저는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조용히 부엌에서 음식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식탁에 앉고 나서 들려오는 민정이의 말에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들아, 이 음식들 다 내가 만든 거야.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저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오히려 제가 민망해질 것 같아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순간은 제가 음식을 떠내놓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던 찰나에 들려온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정말 멋지지 않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내가 집안 관리를 다 하고 있어. 어머님이 도움을 좀 주시긴 하지만 거의 내가 다 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 말에 저는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꾸미는 말을 듣고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정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준 걸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공무인 척하다니. 내가 이 집에서 꼭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야.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민정이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 참고만 있다가는 나도 언젠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아. 며느리 민정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편이나 오해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지만 아들 준호와의 갈등을 생각하며 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이가 다가와 식탁 위에 놓인 빨래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빨래를 해주신 건 감사한데 섬유유연제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기본인데 어머님은 왜 이런 사소한 걸 자꾸 빼먹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비아냥거리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깜빡했나 보다. 다음엔 꼭 기억할게. 하지만 민정이는 한숨을 쉬며 어머님, 정말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깜빡한 실수를 두고 기억력이 나쁘다는 말까지 듣는 건 너무나 모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서로 기분만 더 나빠질 것 같아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와 함께 동네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전날부터 옷도 골라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아침 일찍 집안일을 마치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관문에 다가서려던 순간 며느리 민정이가 급하게 부엌에서 나오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세요? 아, 민정아. 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가려고. 저는 간단히 대답하며 신발을 신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제 앞을 막아서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나가시면 어떡해요? 오늘 저희 점심 준비해야 하잖아요. 점심 준비.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이런 걸 잊으셔서 걱정이에요. 그녀는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어제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오늘 약속은 오래전부터 잡힌 거라 취소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정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속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점심도 안 챙겨주시고 외출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해야 할 건 해주셔야죠. 그 순간 마치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도 어색할 것 같아 결국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내가 점심 준비를 할게. 대신 다음에는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최대한 차분히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서운함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며 저는 계속해서 민정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 틀린 건 아닌데 왜 내가 모든 걸 양보해야 하는 걸까? 민정이는 내가 이렇게 다 맞춰주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아.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중에 준호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정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녀의 감사 인사는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녀의 부탁에 모든 시간을 쏟아야 했던 제 마음은 전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왜 나는 며느리를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계속 참고만 있다가는 정말 내 마음이 다 부서질지도 몰라. 하지만 준호와 민정이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태도와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 민정이와 아들 준호가 외출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마치고 부엌에서 간단히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자주 메모를 적어두곤 했기에 습관처럼 무심코 눈길이 갔습니다. 메모의 상단에는 깔끔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비용 견적 예산 및 절감 계획. 저는 이 문장을 읽고서도 처음에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기 시작했죠. 메모에는 요양원의 이름과 예상 비용,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이유가 항목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은 완전히 내 것이 됨. 남편 설득 중요. 어머님 건강 문제 강조하며 설득 시작.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메모를 계속 읽었습니다. 더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로 시작. 어머님 반대 시엔 장기 설득 전략 필요. 준호 씨가 동의하도록 분위기 조성. 그 내용은 분명히 제가 평생 일하며 어렵게 마련한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보여준 다정한 태도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한동안 메모를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민정이의 속마음이란 말인가? 얘가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인가? 머릿속이 어지럽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마련한 집이었고 두 아들을 키워낸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민정이는 이 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야. 그녀는 분명히 나를 쫓아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봤던 그녀의 행동들이 모두 이 메모와 연결되는구나.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며느리 민정의 메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메모 속 계획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지나쳐왔던 장면들이 전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며칠 전 민정이는 빨래를 부탁하며 섬유유연제를 넣지 않았다고 걔게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섬유유연제는 꼭 넣으셔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단순히 섬유유연제를 깜빡한 것뿐인데 민정이가 병원을 권유하는 말까지 했던 게 걸렸습니다. 그 정도 실수로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할 일인가 싶었지만 그저 다음엔 잊지 않을게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기억력이 나쁘다고 강조하며 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준호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집에 다녀오는 동안에 제가 아끼던 장롱과 찬장은 사라지고 낯선 현대식 가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장롱은 남편과 결혼 초에 함께 고른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내 물건을 함부로 폐기물로 치부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추억이 담긴 물건이 사라진 것이 너무 속상했지만 괜히 준호와 며느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까 봐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 사건은 단순히 집을 새롭게 꾸미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집에서 제 흔적을 지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와의 점심 약속을 잡고 외출하려던 날도 민정이는 제가 약속이 있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우선해야 한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약속을 취소하고 점심을 준비하며 제 삶이 그녀의 계획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민정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날에도 갑작스럽게 통보했기 때문에 저는 준비 시간이 촉박해 허둥지둥 음식을 만들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민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제가 만든 음식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친구들에게 우리 집은 내가 다 관리해요. 시어머니가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내 집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행동과 말들을 떠올리니 하나같이 그녀의 계획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기억력 문제를 부각하며 저를 아픈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고 집안 물건을 처리하며 제 존재감을 지우려 했으며 제 외출을 방해하고 제 삶의 자유를 앗아가려 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손님을 초대하며 자신을 희생적인 며느리로 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어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정이는 처음부터 나를 배려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나를 밀어내려고 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메모를 품에 안고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준호가 이 문제를 알게 된다면 그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제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며느리의 메모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분명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저를 오히려 기억이 흐려진 노인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작은 홈캠을 구매했습니다. 거실 책장 뒤, 부엌 선반 위, 화분 뒤와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떠넘기거나 저를 무시하는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 민정이의 본 모습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아들 준호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민정이는 평소 아들 준호 앞에서는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하며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홈캠을 설치한 후 며칠 만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날,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간이 이렇게 짜면 어떡해요? 요즘 건강식이 대세인 거 모르세요? 나이 드셔서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그녀는 제 음식을 한 입 먹고는 아휴,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게 낫겠다.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비아냥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저희가 돈 벌어오니까 이런 거라도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넘길 때마다 교묘하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제가 꾸며 놓은 거니까 이런 스타일에 맞게 유지 좀 해주세요. 먼지도 잘 닦고요. 요즘은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빨래는 말이에요. 옷은 어머님 손에서 이상하게 냄새가 배는 것 같으니 다음엔 그냥 세탁소에 맡길게요. 민정의 말투는 비꼬기 일쑤였고 작은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옷을 거실에 흩뿌려 놓고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옷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두지 마세요. 내가 어머님 뒷정리까지 다 해야 해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내가 벗어놓은 옷들 아니니? 그러자 민정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사소한 걸 따지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야 저도 어머님을 모시는 게 덜 힘들죠? 이 모든 폭언과 무시가 고스란히 홈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민정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음식 너무 맛있게 해주셨어요. 진짜 어머님 덕분에 우리 저녁은 늘 맛있어요. 준호는 그런 민정이의 태도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는구나. 고마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라는 생각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정이에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중적인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 손에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했던 치욕적인 말은 저를 결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거야. 내가 착하니까 내 집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참고 사는 거야. 근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핑계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카메라에 선명히 담겼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어렵게 마련한 집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있었고 저를 쫓아낼 계획까지 친구와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은 뒤 저는 아들 준호를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 앞을 찾아갔습니다. 퇴근하는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엄마 좀 도와줘. 저는 준호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가방에서 꺼낸 홈캠 녹화 파일과 며느리의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녹화된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며 비아냥거리는 장면, 친구와 대화하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이어지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일을 지금까지 혼자 겪고 계셨어요? 널 위해서 참아보려고 했어. 내 결혼 생활이 망가질까 봐.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참겠구나. 엄마 너무 힘들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당장 집으로 갑시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며느리 민정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준호는 대답 대신 녹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한 말들이 흘러나오자 민정이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아, 이게 다 뭐야? 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 거 맞아? 그리고 이 집을 네가 차지하려고 한 것도 다 사실이야? 그게 아니야. 여보 오해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 민정이는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무슨 오해라는 거야? 너 여태 엄마한테 이렇게 모질게 한 거였어? 평생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장가간 아들의 며느리까지 밥이며 빨래며 해주시는 엄마가 네 한이라도 되는 거야? 나 이런 여자랑 더 살고 싶지 않아. 이 집도 엄마 거야. 네가 욕심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장 나가. 민정이는 끝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그녀의 악행이 드러난 덕에 재산 분할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준호는 저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혼자 쏘가리 하시게 해드려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됐다. 준호야. 너만 내 곁에 있어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 말에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힘드신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가 떠난 이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느긋하게 일어나 햇볕을 맞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집안일과 며느리의 요구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에만 몰두하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요즘은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편하네요. 엄마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참 좋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비로소 우리 모자가 다시금 행복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오랜 시간 저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처럼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내세요. 진실과 용기가 결국엔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